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아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천영기 의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선거운동했고 네. 또 열심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네. 경상남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는데요. 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죠?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의회 전반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우리 그 의원님들과 네. 또 의장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 경남도의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경상남도는 하면서 제 옆에서 항상 해주셨던 네. 그 발음이 정말 그리웠는데요. 다시 반론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제가 반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그리웠는데요. 감시자들로 돌아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 감시자로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가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엔 또 홍준표 도지사의 이른바 쓰레기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 12일 있었던 일이죠. 이날 네. 그 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고요. 또 이때 이제 그 정의당의 여영국 도의원이 그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어요. 입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 소환 그 불법 서명 운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홍 지사가 임시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입구에 있던 여영국 의원과 마주쳤는데요. 네.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 본인이 단 한 번을 책임 한번 져보세요. 네? 어찌 애들이 못 때문에 온가 배웠어. 지사님 아까 쓰레기 발언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네? 겁니다. 네? 참 그리고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리다니. 말 조심하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게. 예.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대가지에서도 귀찮은 갑니다. 참 또 막말이다. 홍 지사님이 우리 여영국 의원님 너무 사랑하시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껌껌이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다. 예, 화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내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회 출입을 했는데 사실 그 출입구에 영국 의원이 앉아 있는데 참 보기도 좀 안쓰러웠어요. 네.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했지만 엄연히 지금 주민 소환 제도도 있고 또 지금 주민 소환 제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 영국 의원은 또 앞서서 갈까 하는 그런 지금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정의당의 여영국 도의원이 그간에 뭐 도정 질문이라든가 통해서 뭐 저격수라는 표현에 올릴 만큼 홍 지사님 공격을 많이 하셨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그런 개인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이나 원색적으로 직접 얘기를 표현하는 것만큼 저는 딱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령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대중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면 대중이 대변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직접 얘기하시는 거는 좀 본인한테도 그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홍 지사님께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기셨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 되는 무례배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무례배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례배에 대해서 앞으로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례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물의배가 물의한의 물입니다. 전 물의한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의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물의한이라고. 네, 이렇게 있죠. 내용이 이랬습니다.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게 무례한입니다. 그러면 이 일부 의원들은 다 무례한 분인 거죠.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도의원을 뽑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투표하신 분들은 뭐 쓰레기나 개한테 투표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고소고발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더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는 우리 아까 강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 최고 수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조금 더 품격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잘잘못을 가리는 건 나중에 우리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품격 있고 조금 큰 좀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홍 지사와 도의회가 첫 발을 떼자마자 이렇게 삐걱대는 모습, 도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재판과 주민수합 문제까지 난제가 앞을 가린 홍준표 도지사의 하반기 도정이 편안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 감시 리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시자들에서 시내버스 안전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승하차 문의 개폐 속도를 조작을 하고요. 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갓 출고된 새 버스의 뒷바퀴를 빼서 헌 재생 타이어로 교체하는 버스 업체들의 기가 막힌 관행,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드렸는데요. 이 연속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공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 이후에 개선이 됐을까요? 또 관리 감독해야 할 창원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버스 안전의 비밀 방송이 나간 뒤에 후속 취재에 돌입을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KBS 감시자들을 통해 드러난 시내버스들의 충격적인 진실. 하차문의 속도를 조작한 버스들. 실질적으로 나 차 두 개만 딱 풀었다고 되거든요. 심지어 하차문의 안전장치를 제거해 승객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 그리고 전직 시내버스 기사가 밝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차가 나오면 뒷타이어 4개를 다 뺍니다. 자꾸 재생 타이어 바로 뽑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이어. 아니 법적으로 재생 타이어는 안 된다 캐피 되는데 색채가 들어와서 뒷타이어는 무조건 뗍니다. 경남 시내버스들의 위험천만한 실태가 방영된 후 승객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좀 충격받았어요. 이런 줄 모르고 있다가 원래 이 속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타고 또 내리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민들한테 이 사실도 알려야 되고 그런 것도 일단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새 차에 새 타이어 뒷바퀴를 다 빼가지고 재생 타이어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됐죠. 일단은 뭐 그걸 소비한 다음에 뭐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빼서 개조한다는 거는 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황당하네요. 앞으로 시내버스 타기가 좀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버스 차량들의 임의 조작 행태는 방송 후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시내를 달리는 버스들의 하차문.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닫혀버립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버스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KBS 감시자들에서 나왔는데요. 정비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꽂혀놔 다시 원래도 해놔 이런 이야기 없었죠? 설렜다고 어떠했습니다. 우리에서는 조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한번 닫아봐 주시겠어요? 실제로 버스를 타보니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닫히는 문. 힘껏 밀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뭐 그러나 상황이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 들어오는 차마다 그 정비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고 너무 빨리 닫히면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승객들이 위험하니까는 그런 조치는 하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끔. 확연히 문 닫히는 속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찾은 또 다른 업체. 하차문의 압력 센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 이게 압력 센서 그 연결하는 분인가 보네요. 복구야 하나 끝이 자리 봤으니까 본상 복구 뭐 원래 되는 걸 다 되도록 작동시키라거든. 안전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선 하나만 연결하면 정상으로 작동되는 압력 센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문이 열립니다. 오, 잘 되네. 확인 결과 일부 업체에서만 차량 재정비에 들어갔을 뿐 대부분의 버스 업체들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갓 출고된 새 버스의 뒷바퀴를 재생 타이어로 교체하는 행위는 근절이 됐을까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버스 업체의 타이어 정비사를 찾았습니다. 잘타면 그냥 원래 있는 거로 다시 구워놓으라 이렇게 뭐 말하는 다시 없죠. 재생 타이어 교체에 대해 묻자 모두들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십니까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요, 엄마. 그렇다면 이 모든 버스 업계의 행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창원시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교통정책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부터 과장, 계장까지 관계자 대부분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 몇 개월 지금 일하시다 인사위원회 생겼나요? 6개월 하시다가 있습니다. 지금 강준구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일 됐습니다. 이틀? 예. 인사동이 좀 작습니까? 이제 일은 많고 또 민원이 많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문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좀 기피를 많이 하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담당자들.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든 창원시의 뒤늦은 대안들이 시내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이 나오는 뒤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차문 조작 속도 규제 가능한 법적 제도 그 근거가 이제 부재하다. 하차문 자동 감지 센서 가속 페달 장기 전치는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 고치기 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자. 재생 타이어 쓰지 말고 정품을 써라. 그러면 이제 시 재정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 담당자 보고 요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시행이 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네. 감시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시내버스 조작과 개조에 관한 방송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 또 버스업계의 반응, 그리고 창원시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마창역에게 이승현 기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기사님께서는 혹시 감시자들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저희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지금 처음에 감시자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근로버스 운전자들이 안 좋은 점만 부각됐었는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가 조목조목 나오니까 우리 기사들이 뭐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네. 심지어는 한 업체에서는 이걸 감시자를 바라고 문자 전송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난 2주 동안에 뭐 버스 문
개조하는 문제라던가 재생 타이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변화가 실제로는 어떤가요? 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차량이 이제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그래서 들어오는 차마다 이렇게 고치고 있고 지금 다른 업체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공동 배차전에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굉장히 시간이 사실은 지금도 촉박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실 감시자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많이 겁을 내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시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고나 일이 났을 때 옛날에는 조금씩 자기 부담금을 조금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분들한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혹시나 자기한테 감시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 걸 좀 꺼리고 말 자체도 조금 좀 온화하게 일하는 편이고 그리고 기사들도 지금 많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되지 않느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우리가 변하고 기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 많이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영상 보여드렸지만요. 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 계장 뭐 제가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좀 받았는데요. 또 원래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나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네. 틀리는데 1년에 2번 정도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월이나 7월, 그러 안 하면은 6월이나 12월 정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하기 전에 인사 이동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하위직보다 특히 고위직들이 네. 맞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중요 부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이런 그 부서장들은 정보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알기로 하위직은 창원시에 3년이라는 정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안전건설국장이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보 제한을 좀 줘서 우리 기사들하고 조금 일을 풀 수 있는 그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럼 어디 부서로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 부서로 간 것 같네요. 좋은 부서만 도시네요. 요직으로 가신 거죠. 예, 행정국장 가셨겠지만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근데 이런 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에 대해서 기사분들도 불평이 많다고 들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네. 좀 하가치밀 정도. 그 정도군요. 실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 덕동공영차오지에도 기사들 복지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처음 거기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사실은 거기 샤워장이나 체력 단련실이나 숙직실을 만들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주기로 하고 저희가 각 회사 차고지에서 덕동공영차고지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뒤에 또 바뀌면서 재정적금에 포함된 지수 노선에 대한 대직 적립금을 또 약속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약속을 하시고 또 금방 가버리니까 저희가 다음부터는 바뀔 때마다 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군요. 당장에 그냥 무마만 시켜놨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저희가 봤을 때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버스 기사분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버스 기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남북 버스나 이런 처우 개선이 되려면 기사님들이 바라는 어떤 대안이나 개선책 이런 게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리기 좀 많이 버겁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저희가 기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뭐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만 좀 이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창원시에 걸맞는 준공제가 아닌 공영제를 사실은 우리 근로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각각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네. 한 10년이 넘었죠.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시행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직접 한 버스를 타봤어요. 기사분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분이 30년 경력의 기사분이셨는데 배차에 쫓기지 않으신다고. 쫓길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버스 정류장 그 베이에 정확하게 딱 정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안전 확인하고 출발하시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운행하실 때 손님들이 뭐 어디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끝까지 해주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급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물어보시면요. 네. 지금 출발하기 바쁜 시간이라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지나칩니다. 근데 저도 그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서 버스 탔을 때는 네.
설명을 끝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손님한테. 어디 가세요 하면서 여유롭게 그 여유를 보았거든요. 뭐 시에서도 감시자들을 보고 어떤 대책이 좋을지 분명 논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종점에 가면 뒤에 감시자 있다 이러면서 많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파고드는 그 언론 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시자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시원하니까 뭐 저희도 고칠 점이 물론 많겠지만은 경남에서 시내버스가 버스 자체가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때까지 감시자들이 계속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버스 기사분들은 기사분들대로 또 업체는 업체대로 창원시는 시대로 시내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의 방향도 다르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버스업계 각 분야별로 관계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희 감시자들 앞으로도 시내버스 난폭 운전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시 추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방송 이후에 달라진 양상, 변화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